의 고요한 아파트 단지. 윤재혁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응시하며 내일을 생각했다. 16살의 그는 내일부터 새로운 국제학교에 다니게 될 것이다. 학교 이름은 서울 글로벌 아카데미. 한국에서 가장 명문 국제학교 중 하나였다. 재혁아, 아직 안 자니? 어머니 박소연의 목소리가 방문 너머로 들려왔다. 네, 엄마. 금방 잘게요. 재혁은 대답하고 창가에서 물러났다. 소연은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자부심이 뒤섞여 있었다. 내일 첫날이니까 긴장되지? 재혁은 어깨를 으쓱했다. 조금요. 괜찮을 거야. 넌 항상 잘해왔잖아. 소연이 아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새 학교에서 네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거야. 재혁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의 재능이라는 것. 어릴 때부터 그는 숫자와 방정식 속에서 다른 아이들이 보지 못하는 패턴을 볼 수 있었다. 6살 때 이미 고등학교 수학을 독했고 10살에는 대학 수준의 미적분학을 마스터했다. IQ 테스트에서는 측정 불가능한 수준, 대략 180 이상으로 나왔다. 하지만 재혁은 자신의 천재성을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평범한 10대처럼 보이고 싶어 했다. 이전 학교에서는 괴짜 또는 천재 프릭이라는 별명이 따라다녔다. 이번에는 달랐으면 했다.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싶어요. 재혁이 말했다. 소연은 아들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네가 특별하다는 건 사실이야.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 재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다른 아이들처럼 친구를 사귀고 농구를 하고 평범한 10대의 고민을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항상 복잡한 방정식과 수학적 개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일찍 자. 내일 큰 날이니까. 소연이 재혁의 이마에 키스하고 방을 나갔다. 침대에 누운 재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번에는 달라질 거야. 아무도 내가 다르다는 걸 알 필요 없어. 서울 글로벌 아카데미는 강남 한복판에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현대적인 유리와 철골 구조의 건물은 서울의 스카이라인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졌다. 학교 정문에는 영어와 한국어로 지식을 통한 세계 시민 양성이라는 모토가 새겨져 있었다. 재혁은 깔끔한 교복을 입고 교문을 통과했다. 주변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영어, 한국어, 그리고 여러 다른 언어로 대화하며 지나갔다. 이 국제적인 분위기는 그에게 새롭고 흥미로웠다. 교무실에서 시간표를 받은 후 재혁은 첫 수업인 고급 수학 교실로 향했다.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그를 흘끗 쳐다보았지만 곧 자신들의 대화로 돌아갔다. 재혁은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수업 시작을 기다렸다. 정확히 8시 30분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미국인 여성이었다. 금발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날카로운 파란 눈동자가 인상적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는 에밀리 워커입니다. 올해 여러분의 고급 수학 교사가 될 거예요. 그녀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말했다. 그녀의 한국어 발음은 서툴렀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였다. 워커 선생님은 출석을 부르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한 명씩 대답할 때마다 그녀는 잠시 얼굴을 확인하고 미소를 지었다. 윤재혁? 그녀가 불렀다. 네, 있습니다. 재혁이 조용히 대답했다. 워커 선생님은 재혁을 잠시 응시했다. 아, 당신이 새 학생이군요. 환영합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워커 선생님은 올해 다룰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미적분학, 선형대 수학, 그리고 약간의 미분방정식까지. 재혁에게는 이미 익숙한 내용이었지만 그는 평범한 학생처럼 보이기 위해 열심히 노트를 필기했다.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의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둘 거예요. 워커 선생님이 말했다. 수학은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니라 우리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재혁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에게 수학은 항상 그 이상이었다. 수학은 그가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위안을 찾는 안식처였다.
숫자와 방정식 속에서 그는 명확함과 질서를 찾았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워커 선생님은 간단한 퀴즈를 냈다. 자, 여러분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작은 테스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적에 반영되지 않아요. 그녀는 화이트보드에 미분 방정식 하나를 적었다. 학생들은 즉시 종이를 꺼내 풀기 시작했다. 재혁도 문제를 보았다. 그에게는 꽤 기초적인 수준이었지만 대부분의 고등학생에게는 어려운 문제였다. 재혁은 빠르게 풀었지만 답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눈에 띄지 않기를 원했다. 대신 그는 일부러 시간을 끌며 다른 학생들이 먼저 제출하기를 기다렸다. 15분 후 워커 선생님이 말했다. 좋아요. 시간이 다 됐어요. 답안을 제출해 주세요. 학생들이 하나둘씩 답안을 제출했다. 재혁은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답안을 제출했다. 워커 선생님은 그를 흘끗 보더니 답안을 받았다. 내일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교실을 빠져나갈 때 워커 선생님이 재혁을 불렀다. 윤재혁 학생,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재혁은 긴장하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네, 선생님. 당신의 이전 학교 기록을 봤어요? 워커 선생님이 말했다. 수학에 상당한 재능이 있는 것 같군요. 재혁은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그냥 열심히 공부했을 뿐입니다. 워커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그녀의 눈까지 도달하지는 않았다. 겸손함은 좋은 자질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 선생님. 재혁이 중얼거렸다. 이 학교에서 즐겁게 지내길 바랍니다. 윤재혁 학생, 내일 봐요. 재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교실을 나섰다. 그는 워커 선생님의 말투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짚어낼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수학 수업이 시작되기 전 학생들은 전날의 퀴즈 결과에 대해 수군거렸다. 워커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자 모두 조용해졌다. 자, 어제의 퀴즈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전반적으로 꽤 좋은 결과였어요. 하지만 몇몇 학생들은 기본 개념을 복습할 필요가 있겠군요. 그녀는 답안지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학생도 있었고 실망한 표정을 짓는 학생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재혁의 책상 앞에 멈췄다. 윤재혁 학생, 그녀가 말했다. 아주 인상적인 결과네요. 만점입니다. 재혁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라고 중얼거렸다. 워커 선생님은 잠시 그를 응시하다가 다시 교단으로 돌아갔다. 오늘은 미분방정식의 응용에 대해 배울 거예요. 특히 물리 현상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볼 겁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재혁은 워커 선생님이 자신을 자주 쳐다보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었다. 윤재혁 학생. 갑자기 그녀가 불렀다. 이 방정식의 해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재혁은 화이트보드에 적힌 방정식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조화 진동자 방정식이었다. 네, 이 방정식은 스프링의 진동이나 단순 진자의 움직임과 같은 주기적 운동을 설명합니다. 해는 사인과 코사인 함수의 조합으로 표현됩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워커 선생님이 말했다. 그렇다면 이 방정식에 감쇄항을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혁은 잠시 생각했다. 이것도 그에게는 쉬운 질문이었지만 너무 빨리 대답하면 눈에 띌 것이다. 감쇄항이 추가되면 진동의 진폭이 시간에 따라 감소합니다. 이는 마찰이나 공기 저항과 같은 에너지 손실을 모델링합니다. 워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뭔가 더 있었다. 마치 그를 시험하고 있는 것 같았다. 수업이 끝나고 재혁이 교실을 나서려 할 때 다시 한번 워커 선생님이 그를 불렀다. 윤재혁 학생, 잠시만요. 재혁은 멈춰섰다. 네, 선생님. 당신의 답변은 항상 정확하지만 뭔가 숨기는 것 같군요. 그녀가 말했다. 왜 그런지 궁금하네요. 재혁은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워커 선생님은 잠시 그를 응시하다가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아마 내 착각일 거예요. 그럼 내일 봐요. 재혁은 불편한 마음으로 교실을 나섰다. 워커 선생님이 그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는 단지 눈에 띄지 않길 원했을 뿐인데 오히려 그녀의 주목을 받게 된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재혁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그때 한 학생이 그의 테이블에 다가왔다. 안녕, 너 새 학생이지? 그 학생이 말했다. 난 김민준이야. 같은 수학 수업을 듣고 있어. 안녕, 난 윤재혁이야. 재혁이 답했다. 민준은 재혁 옆에 앉았다. 워커 선생님이 너한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던데. 재혁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새 학생이라서 그런 것 같아. 아니걸, 민준이 말했다. 워커 선생님은 아시아 학생들, 특히 한국 학생들에게 엄격하기로 유명해. 작년에도 한 한국 학생이 그녀 때문에 전학 갔어. 재혁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왜? 민준은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다. 워커 선생님은 한국 학생들이 단지 암기만 한다고 생각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항상 한국 학생들을 더 어려운 문제로 시험하지. 하지만 그건 편견이잖아. 재혁이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맞서지 않아. 그녀는 이 학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사 중 한 명이거든. 재혁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워커 선생님이 그를 특별히 주목한 이유가 이제 이해됐다. 아마도 그녀는 그를 전형적인 한국 학생으로 보고 그의 능력을 시험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조심해. 민준이 말을 이었다. 그녀는 네가 실수하길 기다리고 있을 거야.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알려줘서. 민준이 떠난 후 재혁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는 눈에 띄지 않기를 원했지만 이제 그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워커 선생님은 이미 그를 주목하고 있었고 그녀의 의도가 무엇이든 그는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 다음 몇 주 동안 워커 선생님은 재혁에게 점점 더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항상 수업 중에 그를 지목했고 다른 학생들보다 더 복잡한 문제를 풀도록 요구했다. 재혁은 이 상황이 불편했지만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진짜 능력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어느 날 워커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특별한 발표를 했다. 다음 주에 학교에서 수학 올림피아드가 열립니다. 우리 반에서도 몇 명의 학생이 참가할 예정이에요. 학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다. 수학 올림피아드는 가장 어려운 수학 대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내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워커 선생님이 계속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재혁에게 멈췄다. 윤재혁 학생, 당신도 참가하면 좋을 것 같군요. 재혁은 갑작스러운 지목에 당황했다. 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생각할 것 없어요. 워커 선생님이 말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직접 당신을 추천할게요. 교실 안이 조용해졌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재혁에게 쏠렸다. 그는 불편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다. 수업이 끝난 후 민준이 재혁에게 다가왔다. 이게 바로 내가 말한 거야. 워커 선생님이 너를 시험하려고 해. 왜 하필 나지? 재혁이 물었다. 민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아마도 네가 수학을 잘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일 거야. 그녀는 항상 자신이 아시아 학생보다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해. 재혁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관심을 원하지 않아. 이제 선택권이 없어 보여. 민준이 말했다. 그녀가 널 직접 추천한다고 했잖아. 그날 저녁 재혁은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수학 올림피아드라고? 소연이 기뻐했다. 그거 좋은 기회구나. 하지만 엄마, 난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싶어요. 재혁이 항변했다. 소연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재혁아, 네 재능을 숨기는 건 그 재능을 낭비하는 거야. 이건 네가 진정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야. 하지만 워커 선생님이 날 이용하려는 것 같아요. 민준이 말하길 그녀는 한국 학생들을 깎아내리는 걸 좋아한대요. 소연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게 사실이라면 더욱 네가 참가해야 해. 그녀의 편견을 깨는 거지. 재혁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어쩌면 어머니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가 계속 숨는다면 워커 선생님 같은 사람들의 편견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이다. 알겠어요. 재혁이 마침내 말했다. 참가할게요. 다음 날 재혁은 워커 선생님에게 올림피아드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현명한 결정이에요, 윤재혁 학생. 그녀가 말했다. 대회 전에 특별 준비 세션을 할 예정이에요. 꼭 참석하세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그 주 금요일 특별 준비 세션이 열렸다. 재혁을 포함한 5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워커 선생님은 이전 올림피아드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나눠주었다. 이 문제들은 일반 수업에서 다루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창의적인 사고와 깊은 수학적 통찰력이 필요해요. 재혁은 문제들을 훑어보았다. 그에게는 어렵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고등학생에게는 상당히 도전적인 수준이었다. 워커 선생님이 재혁의 옆에 와서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녀의 말투에는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다. 마치 그가 이런 문제를 풀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같았다. 재혁은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그는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그것은 복잡한 기하학 문제였다. 재혁은 평소보다 조금 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며 우아하고 효율적인 해법을 찾았다. 이미 끝났나요? 워커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네, 선생님. 재혁이 대답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 될까요? 워커 선생님은 재혁의 답안을 확인했다. 그녀의 얼굴에 놀람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좋아요, 계속하세요. 세션이 끝날 무렵 재혁은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 다른 학생들은 여전히 첫 몇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다. 워커 선생님은 재혁의 답안지를 검토하며 침묵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인상적이네요, 윤재혁 학생. 하지만 실제 대회는 이보다 훨씬 어려울 거예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재혁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워커 선생님의 눈에 뭔가 번쩍였다. 그것은 도전이었다. 그렇군요. 다음 주에 확인해보죠. 재혁은 그녀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는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학 올림피아드 당일 서울 글로벌 아카데미는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였다. 학교 강당은 대회를 위해 책상과 의자로 가득 채워졌다. 재혁은 자리에 앉아 차분히 대회 시작을 기다렸다. 민준이 그의 옆에 와서 앉았다. 긴장되니? 재혁은 미소 지었다. 생각보다는 괜찮아. 행운을 빌어, 민준이 말했다. 워커 선생님이 너를 지켜보고 있어. 재혁은 앞쪽을 보았다. 워커 선생님이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재혁과 마주쳤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차가움이 묻어 있었다.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 대회 개회를 선언했다. 오늘 서울 글로벌 아카데미 수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해 주신 모든 학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대회는 여러분의 수학적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시험하는 자리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경쟁하세요. 감독관들이 문제지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재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집중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3시간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재혁은 문제지를 펼쳤다. 총 5개의 문제가 있었는데 각각이 일반 고등학생에게는 극도로 어려운 수준이었다. 첫 번째 문제는 복잡한 미적분학과 수열의 개념을 결합한 것이었다. 두 번째는 비선형 미분방 정식에 관한 것이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고난도였다. 재혁은 미소를 지었다. 이런 문제들은 그에게 도전적이긴 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그는 첫 번째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기 시작했다. 주변에선 학생들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첫 번째 문제에서 이미 좌절한 듯했다. 하지만 재혁은 차분히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재혁은 이미 3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 그는 잠시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워커 선생님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의심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재혁은 다시 문제에 집중했다. 4번째 문제는 특히 까다로웠다. 그것은 고급 위상 수학과 관련된 문제였다. 재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런 다음 갑자기 그의 눈이 빛났다. 그는 해결책을 찾았다. 마지막 문제는 이론적 컴퓨터 과학과 수학의 경계에 있는 문제였다. 재혁은 이 분야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우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러 접근법을 시도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재혁은 마지막 문제의 해결책을 완성했다. 그는 모든 답안을 다시 한번 검토한 후 만족스럽게 펜을 내려놓았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펜을 내려놓고 답안지를 제출해 주세요. 감독관이 안내했다. 재혁은 답안지를 제출하며 워커 선생님과 다시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대회가 끝난 후 학생들은 강당 밖으로 나와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다. 미쳤어. 너무 어려웠어. 한 학생이 불평했다. 나는 첫 번째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했어. 다른 학생이 한숨을 쉬었다. 민준이 재혁에게 다가왔다. 어땠어? 재혁은 어깨를 으쓱했다. 괜찮았어. 진짜? 나는 2문제밖에 풀지 못했는데.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그때 워커 선생님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윤재혁 학생,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재혁은 민준에게 눈짓하고 워커 선생님을 따라갔다. 그들은 빈 교실로 들어갔다. 당신이 모든 문제를 풀었다고 들었어요. 워커 선생님이 말했다. 네, 재혁이 단순하게 대답했다. 워커 선생님은 잠시 그를 응시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 문제들은 대학 수준, 심지어 일부는 대학원 수준의 문제였어요. 저는 수학을 좋아합니다. 재혁이 말했다. 워커 선생님은 웃음을 터뜨렸다. 단지 좋아한다라고요? 윤재혁 학생, 당신의 능력은 분명히 그 이상입니다. 하지만 내가 궁금한 것은 당신이 정말로 그 문제들을 이해하고 풀었는지 아니면 어디선가 비슷한 문제의 해법을 암기했는지 여부예요. 재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워커 선생님의 말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제가 암기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시아 학생들, 특히 한국 학생들은 암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워커 선생님이 말했다. 창의적 사고보다는 기계적인 반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죠. 재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화가 났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선생님, 그것은 편견입니다. 모든 한국 학생이 그렇지는 않아요. 워커 선생님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하지만 내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은 그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다. 내일 당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드리죠. 방과 후에 내 교실로 오세요. 특별한 도전 과제가 있을 거예요. 어떤 도전 과제인가요? 재혁이 물었다. 내일 알게 될 거예요. 워커 선생님이 말했다. 이번엔 암기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재혁은 이 도전을 받아들일지 고민했다. 그는 더 이상의 관심을 원하지 않았지만 워커 선생님의 편견에 맞서고 싶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워커 선생님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재혁은 교실을 나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워커 선생님은 분명히 그를 모욕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국 학생들이 창의적이지 못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재혁을 그 편견의 증거로 만들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내가 그녀에게 보여주겠어. 재혁은 생각했다. 내가 정말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음 날 재혁은 평소보다 더 긴장한 상태로 학교에 도착했다. 그날의 수업들은 그에게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다. 그의 생각은 워커 선생님이 준비한 특별한 도전 과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마지막 수업이 끝난 후 그는 워커 선생님의 교실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재혁이 교실에 들어서자 워커 선생님은 혼자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몇 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다. 정시에 왔군요, 윤재혁 학생. 그녀가 말했다. 앉으세요. 재혁은 그녀 앞에 책상에 앉았다. 교실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오후에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올림피아드 결과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당신이 만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어요. 워커 선생님이 말했다. 정말 인상적이에요. 감사합니다. 재혁이 대답했다. 워커 선생님은 그를 잠시 응시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당신이 그저 평범한 한국 학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공부하지만 진정한 창의성은 없는,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워커 선생님이 어디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지 궁금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의심은 남아있어요. 그녀가 계속했다. 당신이 정말로 그런 문제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패턴을 인식하고 기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인지. 그래서 특별한 도전 과제를 준비하셨군요. 재혁이 말했다. 워커 선생님은 미소 지었다. 정확해요. 그녀는 종이 한 장을 그에게 밀었다. 이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학 문제예요. 정확히는 리만 가설의 한 변형이죠. 재혁은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종이에는 복잡한 수학적 표기법으로 가득한 방정식이 적혀 있었다. 그는 즉시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리만 가설은 현대 수학에서 가장 유명한 미해결 문제 중 하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건 아니에요. 워커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다. 그건 불가능하니까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어떤 전략을 사용할 것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의 사고 과정을 보고 싶어요. 재혁은 종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학교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다. 하지만 그는 리만 가설에 대해 독립적으로 연구해왔고 몇 가지 자신만의 접근법을 개발했다. 시간은 얼마나 주실 건가요? 재혁이 물었다. 1시간, 워커 선생님이 대답했다. 충분하지 않을까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워커 선생님은 타이머를 설정했다. 시작하세요. 재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제에 집중했다. 그는 먼저 리만 가설의 기본 개념을 복습했다. 그것은 제타함수의 0.0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 다음 워커 선생님이 제시한 변형을 분석했다. 그는 종이에 빠르게 메모하기 시작했다. 그의 펜은 복잡한 방정식과 다이어그램을 그려내며 종이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워커 선생님은 그를 조용히 관찰했다. 재혁은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잊었다. 그는 완전히 문제에 몰입했다. 그의 마음은 추상적인 수학적 공간을 탐험하며 패턴을 찾고 연결점을 발견했다. 약 45분 후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끝났습니다. 워커 선생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벌써요? 네, 재혁이 말했다.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접근 방법을 찾았습니다. 워커 선생님은 타이머를 멈추고 재혁의 종이를 가져갔다. 그녀는 그의 작업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다. 처음에는 의심, 그 다음은 놀라움, 마지막으로는 경외감이었다. 이건 놀라워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은 제타함수의 속성을 이용해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했군요. 이건 내가 본 어떤 교과서나 논문에서도 본 적 없는 방법이에요. 재혁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시간과 연구가 필요해요. 워커 선생님은 계속해서 그의 작업을 검토했다. 당신이 이런 수준의 수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놀랍군요. 이건 대학원생도 어려워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재혁이 말했다. 독학으로 많이 공부했어요. 워커 선생님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다. 윤재혁 학생, 솔직히 말해서 내가 당신을 잘못 판단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 때문에 당신의 진정한 능력을 보지 못했어요. 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워커 선생님이 계속 말하도록 기다렸다.
나는 사과해야겠군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한국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잘못됐어요. 당신은 그것을 증명했어요. 모든 사람은 각자 다릅니다. 재혁이 조용히 말했다. 국적이나 인종으로 사람의 능력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워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말이 맞아요. 나는 교사로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다. 당신의 IQ가 얼마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재혁은 망설였다. 그는 자신의 IQ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워커 선생님이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테스트했을 때는 180이 넘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워커 선생님의 눈이 커졌다. 그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치예요. 당신은 진정한 천재군요. 그저 수학을 좋아할 뿐입니다. 재혁이 말했다. 워커 선생님은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당신의 겸손함도 인상적이에요, 윤재혁 학생. 내가 당신에게서 배울 것이 많네요.